현대로템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자 핵심 주가 분석 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 오늘 1%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추석 전에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게 분명하다면 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다, 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물론 추석 전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수익은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큰 수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33만원이죠. 우리가 19만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올랐나요? 자, 한 주만 샀어도 자 19만원에서 현재 주당 가격이 22만원인데 자 22만 2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6% 오르고 있거든요. 현대로템의 주가가 33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얼마 버는 거예요? 73%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한 주만 매수해도 보신 것처럼 13만원 수익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주가 10주를 사면은 130만원이고 100주를 사면 1300만원 수익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1300만원 수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해요.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가 있어야겠죠.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되려면 얘가 올라갈 게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대로템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나 비싸다. 여기서 매수하는 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다 라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외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8월 달부터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난 8월부터 보이시죠? 외인은 3,300억이고요. 기관은 3,600억입니다. 아니,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왜 수천억이나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싸지 않다. 앞으로 올라갈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입찰 참가 제한이 풀리는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이때부터는 입찰에 참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유럽에서도 공동구매 대출 지원 제도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그 금액이 제대로 또 확정이 되는 시기가요. 11월 달이에요. 11월 달부터 유럽에서의 이 유럽연합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젝트 금액이 확정이 되고 11월 달부터 현대로템은 입찰 참가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럼 11월 달부터 현대로템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폭발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주가는 선반영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11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10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상승할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현대로템 이번에도 17%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매도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게 보이니까.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볼게요.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로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좋아요를 누르면요 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요 영상이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에 관심 갖게 만들고 현대로템을 매수하게 만들고 현대로템이 더 크게 올라갈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분명 우리 수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를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합시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도요 도움이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볼게요. 자,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11월달 모멘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럼 11월달 그 모멘텀 안에서요 현대로템이 일감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가 중요하잖아요.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현대위아가 지금 증설에 들어갔죠. 주력전차 포신을 만드는 회사죠. 원래는 40% 증설 이미 끝냈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증설하겠다 그러잖아요. 어떤 걸 대비하는 것 같아요? 간단 명료하죠.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더 많이, 현대위아가 더 많이 생산한다라는 이야기는 곧 현대로템의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현대로템이 또 매출을 크게 또 올려줄 수 있겠죠. 지금 21선 이탈하지 않은 채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급등하기 너무 좋은 차트 아니에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시작된 주가의 단기적인 조정세 보이시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 단기적인 하락세 굉장히 완만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서 표현해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우리 주가 올라가는 것에 또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신고가를 찍고 나서요. 주가가 조정이 완만하게 나온다. 올라가는 힘은 강하고 조정을 받는 건 완만하다라는 것은 이 조정이 대규모 차익 실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량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올랐던 주가 상황에서요. 당연히 패닉셀에 빠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할 텐데 제가 영상 초반에 어떤 거 말씀드렸죠? 외인과 기관이 폭발적으로 수천억을 매수하고 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완만하게 조정을 그려왔었고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상승 추세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하자라고 했던 타점도 어때요? 제가 이날도 여러분한테 매수를 하면 올라갈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승 추세를 확실하게 보신 것처럼 전환을 한 자리였죠. 맞나요? 이런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도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매수하면 늘 올랐습니다. 그건 방송으로 모두 남아 있고요. 매도 타점도 여러분께 필요한 매도 타점을 드릴 거예요. 7371 7454 여기로 현대로템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신청하시면요.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제가 매도 타점을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항상 매수하면 올랐던 사람의 분석이라면 언제 매도할지도 여러분께 필요하겠죠. 맞나요? 자, 현대로템과 관련해서 제가 계약 그럼 얼마나 따내올 수 있을까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현대위아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은 뭐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우리 좀 이걸 볼게요. 폴란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0대 중에서 360대가 계약이 됐고 그래서 EC1과 EC2가 계약이 됐는데 나머지 잔여 640대에 대한 계약 계속해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 지출비를 GDP 대비 5%대로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국방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국방장관은 아니 지금 우리가 주력 전차를 이만큼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지금 만들어진 생산 속도로는 도저히 이걸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집행위원회에서요. 현저히 느린 생산 방식을 지적을 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무기 프로젝트 내용 안에서요. 파트너십 체결된 국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국가들만 이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주요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부족한 생산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유럽이 말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더욱 현대로템의 주력 전차가 필요하겠죠. 맞나요? 폴란드가 그래서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폴란드 계약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폴란드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럽만 보더라도요. 심지어 폴란드 계약은 모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1000대 중에 360대가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640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현대로템은 계약이 매출에 인식되는 구조가 중요해요. 현대로템이 계약을 따내오면 그 수주잔고 쌓이게 되면서요. 계약 부채로 자리하게 되는데 계약 부채가 고객에게 납기를 하게 되면은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매출의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요? 감히 우리가 뭐 상상할 수조차 없겠죠. 수주잔고가 가득 차가지고 계속해서 뭐 몇 년 동안의 수주잔고가 이미 가득 차버렸다라고 하면서 한순간에 주가를 선반영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맞나요?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 폴란드 계약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유럽도 있고 중동도 있잖아요. 맞나요? 우리가 모든 걸 선반영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건 알 겁니다. 계약이 하나하나 차츰차츰 반영이 되더라도 이런 현대로템 같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는 주식들은요. 앞으로의 미래를 선반영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게 2025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가 되리라 보는 거예요. 주가가 그럼 33만원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겠죠. 시장은 항상
주목했던 주식을 또 주목을 합니다. 뭐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다. 한 번 크게 올랐던 주식이요, 또다시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이때라도 매수를 했어야 됐네, 이때 매수를 해놨어야 됐네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매수하자. 엄청난 관심이 이어질 거고 많은 매수세가 이어질 건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매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현대로템이 지금 방송도 보고 문자도 신청해 놓고 앞으로의 수익을 기다리는 거죠. 현대로템이 앞으로 계약을 따낼 가능성, 유럽에서는 뭐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판단하는 가능성은 100%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유럽에서 지금 원하는 수요보다 생산이 현저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현대로템과 같은 주력전차 생산 방산 기업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이를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 역시나 기대가 되죠. 폴란드보다 훨씬 더 방위비의 지출이 높고요.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폴란드는 GDP 대비 4.2%고 정부 지출 대비 또 8.5%의 방위비를 지출을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GDP 대비 7.3%, 정부 지출 대비 22.3%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방위비 지출액의 절대 규모 역시 폴란드 대비 128%나 높은 게 현실인데, 이 안에서 지금 사우디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현대로템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요, 독일이 레오파드를 가지고 가서 사우디야 우리랑 한번 해볼래?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네 현지 생산 못 해주잖아, 너네 가격도 너무 비싸고 납기에도 못 맞추잖아.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현대로템의 K2였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구형 전차, 퇴역 예정인 전차 이를 합산하면 750대가 넘어가는데요. 양적으로는 사우디가 중동 최대 수준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에서의 시작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로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우디가 교두보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또 우리가 감안해 볼 수가 있는데, 사우디도 너무나 크지만 사우디가 또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추가적인 계약이 터질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폴란드는 시작에 불과하다. 유럽과 중동과 전역으로 퍼져가는 K2 계약,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본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쯤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는 승부를 걸어야죠. 남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한 번씩 말해줘야 돼요. 그럼 너나 팔아라, 왜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선동하냐는 거예요. 현대로템 늘 매수하면 올랐고, 현대로템 늘 매수할 때마다 참 의도와는 다르게요, 마음과는 다르게요, 뾰족한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현대로템을 제가 2만원대에서 3만원대에서 매수하자라고 할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번에도 맞추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몇몇 있으신데요. 저는 승부를 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회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 수익이고, 그 수익을 위해선 이런 자리에 승부를 걸어야 되고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승부와 기회를 잡기 위해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정확한 분석은 매번 현대로템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해 드렸어요. 때문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제 영상을 구독하고 7371-7454기로 문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럼 움직여야죠. 물론 저보다 분석을 잘 하시고요, 저보다 훨씬 더 채널의 규모가 큰 방송들도 많은데요, 이 현대로템만큼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채널의 규모가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짓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짓는 건 지금껏 분석했을 때 매수하면 올랐는가, 매도하면 떨어졌는가, 이런 고점에서도 당당하게 33만원을 갈 거라고 외칠 수 있는 분석력이 있는가. 물론 말로만 이렇게 될 거다 말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33만원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근거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는 중동과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대감이고, 국방정책이고, 유럽 집행위원회 발표 내용이고, 그걸 바탕으로 BPS에 PBR을 적용해서요 33만원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을 산출한 거예요. 적정 주당 가격 33만원이다. 우리 현대로템은요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현대로템을 올라갈 때 문득 제가 떠오를 겁니다. 야, 상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맞춰냈네 하면서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언제 수익을 거둘까? 언제 매도할까? 이 내용이에요. 문자 남겨야겠죠. 그럼 문자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핵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로템에 관련된 내용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어서 현대로템과 관련된 내용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일단 월봉상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현대로템이라는 주가가 2025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근데 우린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요, 종토방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니, 현대로템 주식이 2만원짜리가 지금 22만원 갔는데 2만원 하던 게 22만원 갔는데 얘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2만원대일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2만원대에서도 얘가 어떻게 10만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만원대에서 현대로템이 매집되고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신고가로 쓸어 갈 거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도 정말 몽도와 토로하는 이유도요, 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많이 오른 것도 맞죠. 정말 가파르게 오른 것도 맞죠.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24조 원인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까? 현대로템은 단기적인 실적 추정치로 오르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실적 추정치로 오르고요. 중장기적인 EPS의 상승은 현대로템이 줄 수 있는 멀티플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가격이 고평가가 아니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중장기적인 사이클로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이 상승이 모든 걸 반영했다라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단기적인 주가의 조정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여전히 121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어요. 상승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주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와중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항상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서 매수하지 맙시다. 너무나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합시다. 아니, 그럼 외인과 기관은 왜 매수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도할 때는 그럼 언제예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요, 대량으로 매도할 때죠. 그때 제가 매도하자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께 이 매도 타점이 필요할 겁니다. 월봉상 너무 많이 올랐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많이 오른 주식이 왜 안 빠지고 있겠느냐, 외인과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유럽과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봉상 차트를 봐도 1파 이후에 2파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눌림목 구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현대로템은 이제 1파가 나왔을 뿐이고 2파 상승은 1파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보통 1파보다 2파가 더 크죠. 1파 상승을 만들어냈던 건 폴란드 계약이고, 그럼 2파 상승 기대되는 건 유럽과 중동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재료도 훨씬 크죠. 주가의 상승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때 매수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지금은 내가 2만원 이때 매수할 걸 라고 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20만원대일 때 매수를 해놓을 걸,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매도할 자리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꾸준하게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레이솔루션이라든지 또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전동차 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건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레이솔루션의 성장성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요. 특히나 지금 스코다 그룹의 그룹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동유럽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던 스코다가요, 계속 퇴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현대로템이 동유럽 지역에서의 트램 사업을 대거 또 따내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 역시도 저는 또 이제 우리 주가 상승의 핵심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현대로템 앞으로의 상승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